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드림팀의 독서노트고요. 오늘은 요즘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책이죠. 더 해빙이라는 책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과 관련해서 영상들 공유해 주셨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또 저한테 좀 인상 깊었던 구절 중심으로 같이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바로 이 홍주연 작가님하고 이서윤 작가님이세요. 근데 어, 이서윤 작가님의 본명이 이정일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이분이 이정일님이시고 이분이 홍주연님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요. 두 분 다 여성분이세요. 두 분 다 여성분이시고 바로 이쪽 분 흰색 셔츠를 입고 계신 분이 홍주연 작가님이시고 이쪽 이서윤 작가님은 이제 머리 긴 여성분이십니다. 근데 홍주연 작가님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이서윤 작가님은 7살 때 할머니로부터 좀 그 재능을 할머니가 좀 발견을 해서 이제 철학이라든지 또는 명리학, 주역 이런 걸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서 아주 좀 통찰력이 깊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 이제 이 두 분의 서로 그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들은 이제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지연 작가님이 어떻게 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 이서윤 작가님을 만나서 또 그 해빙이라는 방법을 알아내고 그걸 또 본인이 직접 실천하고 나서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정말 좀 쉽게 쓰여진 책이고요. 또 그 굉장히 그냥 쏙쏙 들어올 정도로 잘 이렇게 전개가 돼 있어서 빨리 읽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일단 용어 정의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해빙이 도대체 뭘까? 이 해빙이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해빙입니다. 돈을 쓰는 순간에 내가 이제 돈은 나가고 있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지고 있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충만함을 느끼는 거. 이게 바로 해빙이고요. 현재 갖고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돈이 있어서 샀다는 것에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거. 돈이 있어서 뭔가를 샀는데도 내가 이거 괜히 샀나? 이런 식으로 좀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건 좀 해빙이 아니라는 거죠. 사고 나서 내가 돈이 있어서 이걸 살 수 있었구나. 스스로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해빙입니다. 음. 제가 이제 두 개의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 첫 번째 그림 스위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책을 읽은 이상 항상 없음의 스위치보다는 또 있음의 스위치를 켜면서 생활을 하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좀 불을 끌어당길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흰 운동화를 가져온 이유는요. 나한테 흰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의식 속에서 온 세상이 좀 흰 운동화만 좀 눈에 띄고 보이고 이런 걸 좀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음에 좀 집착을 하게 되면 온 세상이 또 그 있음으로 에너지가 흐를 수 있다. 이제 그런 원리고요. 음, 다음 한번 가보실까요? 마시멜로우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도 이 책을 저희 그 아이들 키우면서 좀 활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딸 두 명한테 좀 이렇게 책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한 명은 본인은 좀 나중을 위해서 오늘 하루 먹는 거 좀 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한 명은 나는 먹는 거 못 참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명 그 참겠다고 했던 애한테 제가 그 당시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더 해빙이라는 책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할 필요는 굳이 없다. 그래서 이 마시멜로우가 강조한 인내심에 대해서 좀 그 약간 반박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래서 해빙의 효과는 몇 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자.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 것. 이 순간 내가 먹고 기쁘다면 그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해빙일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음,
이제 낭비와 헤빙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이 책에 나옵니다. 낭비와 헤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뭔가 돈을 쓰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한다면 그건 낭비일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다음 가보실까요? 제가 태양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고 그 옆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수도 없이 찍혀져 나오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태양이 하나지만 모든 사람을 비추죠. 그리고 오늘 태양이 있는데 내일 이제 또 그 자리에서 또 모든 사람 등 뒤에서도 비추고 전면에서도 비추고 그래서 이 태양이 오늘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서 내일 그 에너지를 다 해서 내일은 좀 부족한 태양이 이렇게 등장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끊임없이 태양이 우리한테 이렇게 빛을 주는 것처럼 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도 우리가 정말 그 좋은 에너지로 활용을 하기만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 불을 함께 좀 거머쥘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헤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헤빙을 실천한다면 무수히 이렇게 태양의 빛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후의 그 빛을 좀 누리고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제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를 좀 구분한 그런 내용인데요. 진짜 부자는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가짜 부자는 돈이 나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쪽에 좀 더 부정적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부자는 헤빙의 렌즈로 세상을 본다면 가짜 부자는 옵스의 렌즈로 세상을 본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이제 마시멜로우 이야기하고도 조금 상통하는 내용인데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산다면 가짜 부자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면서 사는 것은 가짜 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부자에게 있어서 돈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나의 하인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짜 부자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돈은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목표이자 나의 주인이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진짜 부자는요. 나에게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음에 감사하고 기쁨을 만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사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편안함이야말로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그래서 돈을 쓸 때 정말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썼을 때 이렇게 자석처럼 돈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가짜 부자는 늘 이런 생각을 한대요. 월급은 늘 부족하고 또 돈 쓸 때마다 좀 죄책감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가짜 부자의 행동 특성이라고 합니다. 언어 습관도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부자는 편안하지 않다, 쉽지 않다 이런 용어를 쓴다면 가짜 부자는 짜증난다, 나쁘지 않다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다 네 문장 다 좀 어떻게 보면 부정형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 앞부분에 좀 긍정적인 부분, 편안하다, 쉽다 이게 이제 먼저 등장한다는 거죠. 진짜 부자는. 그래서 우리 뇌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여기에서 좀 핵심 단어만 머리에 각인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뇌에. 그래서 편안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핵심은 편안이죠. 쉽지 않다는 쉽다가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각인을 시키기 때문에 이왕이면 말머리에 이런 짜증이나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용어를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제 그 헤빙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헤빙 신호등을 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헤빙 신호등은 뭐냐면 오른쪽 그 검지와 중지를 딱 이렇게 오른쪽 눈 앞에다 대고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거죠. 뭔가를 살 때, 야 이거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야 되면 녹색 신호등, 이제 안 사야 될 거면 빨간색 신호등이 켜지는데요. 스스로 이렇게 딱 그 눈앞에 대고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아, 이거는 괜찮아. 충분히 살만해. 라는 녹색 신호등이 켜졌다면 이제 돈을 쓰는 거고요. 아, 이건 왠지 불안해. 좀 낭비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빨간색 신호등이었다면 이제 그거는 낭비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돈을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로 제시한 게 이제 제안한 게 헤빙 일기를 쓰자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뭐뭐를 가졌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느낀다. 내 감정이 이렇게 좀 느껴진다. 라는 형태로 쓰는 게 헤빙 일기입니다. 가장 쉽게는 두 가지의 문장으로 이렇게 쓰고 또 여기에 더한다면 뒤에 감탄사를 좀 넣어도 좋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헤빙 일기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 초등학교 일기 검사하듯이 날마다 그냥 강박에 의해서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주일에 2번 써도 되고 한 달에 5번 써도 되고 그런 어떤 딱 루틴을 정해놓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이 헤빙 일기를 좀 활용하는 거 이것이 나를 좀 더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책에 아주 담고 싶은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몇 가지만 좀 가져왔거든요. 여기에서 상생이 부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나를 채우고 넘쳐서 상생의 마음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좋은 인연에 투자하고 또 가진 것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있음을 확실하게 새기는 방법도 없다는 거죠. 내가 좀 넘쳐서 남한테 이 정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나는 가진 사람이야. 뭔가를 헤빙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이제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의 부를 확장시키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의미고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헤빙을 하면 돈을 더 많이 쓰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가는 돈은 줄어드는 반면 들어오는 돈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신의 감옥이란 우리 안의 세계관에 얽매여 스스로 가능성을 가둬버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깨기만 하면 누구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고정관념에 이렇게 얽매여 산다고 하죠.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아마 이 정도쯤이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거야. 내 그릇은 이 정도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 한계를 짓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그런 한계를 짓지 말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은 상이 정말 0.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에 좀 한계를 짓지 말고 감옥을 만들지 말고 헤빙을 느끼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충분히 저 정도의 돈은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키는 여정이다. 저는 이 글귀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의 나를 찾아서 그걸 통합시키는 그런 여행이 내 삶이다. 그래서 나를 한계 짓지 말자 이런 의미. 그리고 과거를 정의하는 것은 현재예요. 그래서 지금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 과거는 가치 있는 재산이 된 셈이죠. 그게 있죠.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그래서 과거가 좋았건 나빴건 간에 우리 삶에는 정말 큰 좋은 자산일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행운의 과학은 성공해서 행복하기보다 행복해서 성공하기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면 그때 행복하겠지 이러기보다는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가장 비근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으로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 이런 문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헤빙의 첫걸음이다. 그게 바로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2권의 책이 떠올랐어요. 아들러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이 떠올랐던 것은 이 책에서 저는 가장 좋았던 문장이 그거였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이 순간에 충실하자. 이게 이 책에서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문장인데 이 헤빙이라는 책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좀 집중하자.
지금 여기를 느끼고 지금 여기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서 이 책이 떠올랐고요. 이제 두 번째 책은 바로 카네기 행복론입니다. 카네기 행복론에는 행복하게 사는 총 30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17번 원칙이 있어요. 곤란을 생각하는 대신에 내가 지금 가진 축복에 감사하자. 그런 문장이 이제 17번 원칙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좀 내 삶의 이 포커스를 부정적인 쪽, 염려하는 쪽, 걱정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느끼면서 행복하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빙이라는 책을 요약하자면 순간순간 좀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이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했고 제가 항상 매 순간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빙해야지 이런 식으로 요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책으로 이 책 정말 좋았지만 또 다른 좋은 책으로 함께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